반갑습니다. 부산의 투파이어 기술학원의 기술사반을 맡고 있는 이중희 기술사입니다. 먼저 118회 시험 응시하신다고 너무나도 많은 고생하셨고요. 매번 시험 응시하고 난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다 지난 거고요. 다 지나갔고, 그리고 다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행여나 잘 찌셨든 못 찌셨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음을 이제 발표 전까지는 준비하시고요. 전체적인 형태는 이제 다른 이제 강사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좀 대체로 좀 평이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117회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야, 뭐 네가 보기에는 그렇지. 그런데 그러한 정도는 117회 풀이 때도 말씀드렸지만 책이 얼만큼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기출이 얼만큼 많이 반영되어 있느냐 정도를 이렇게 많이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책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면 공부의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만큼만 하면 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채점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봐야 되는 범위 자체가 확 넓게만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수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파는 형태는 본인이 어떻게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될 방향이지만, 그게 아니라 범위를 선정할 때는 117회, 118회가 118회가 어떻게 보면 또 시험 문제 답안을 더 쓰기에는 더 좋은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1교시 조금 힘들긴 했었습니다. 3교시 때 또 공통적인 특징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피곤해요. 나른하고. 그래서 체력 안배를 좀 잘 해놓으시면 4교시 때도 조금 더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학원 별도로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12일자로 해서 10시경에 있을 예정이에요. 이날은 이제 특강화도 겹쳐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풀이만 듣고 가실 분은 9시 반 정도에서 10시 사이에 오셔가지고 풀이 내역을 받으셔가지고 같이 이제 풀이 같이 한번 봐놓으시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들어갈 범위를 연소라든지 소방전기, 소방기계 기초 부분,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전기회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인터넷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는 꼭 해야 되니까 가입하시고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듀파이어, 한 끝소 이렇게 쓰죠. 한 방에 끝내는 소방. 그렇게 검색하시면, 또는 이제 유튜브로 알아보시면 기술사의 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학 원론에 대한 설명이 좀 돼 있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한번 참조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119회 대비해서 지금 개강은 6월 8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같이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간략하게 늘 이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고요. 조금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 원래 공부 자체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격하는 형태는 되게 단순무식하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합적 이해, 연결,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어떻게 잡으실 방향성을 잡으시면 안 돼요. 좀 더 이런 것들은 기본이 돼야지만 좀 넓히 나가는 형태인데, 내가 돌려서 얘기하면 A, B, C 교재가 있어. 그럼 C 교재가 제일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와. A 교재는 쉬운데 그것만 봐서는 좀 불가능해. 그럼 뭐부터 선택하세요? 그래도 나는 기술사 합격해야 되니까 C 교재, 어려운 교재를 먼저 봐야지. 다 포기하세요. 차라리 그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기사 보고 오세요.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이 C로 가는 방향에 디딤돌이 된다. 그렇게 해서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제 117회 때 결과를 다들 보셨겠지만 아시잖아요. 아는 문제를 썼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어떻게 할 거야? 제대로 모르는 거지. 우린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 빨리 본인이 이해하셔야 돼요. 대충 해서 다 채우면 뭐해? 점수가 엉망인데. 그런 형태하고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먼저 선택하실 때는 조금 더 쉬운 교재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문제풀이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학원의 교재가 거의 다 3문제 정도 빼놓고는 다 언급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학원 교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교재 한 권만 봐도 충분한 형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재들이 다 잘 나와졌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그렇죠?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학원과 교재는 벌써 다 세팅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들고 학원에 와서 그냥 내고 수강하시면 되는 거야. 공부 좀 하시고 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봐놓을게요. 어떻게 그냥 암기하고 이해하고 응용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뭐 몇 점 정도는 되겠습니까? 55점 만들 거예요. 55점. 그렇죠? 지금 이제 교육 방침대로 해서 잘 해 나가시는 분이 많진 않아요, 솔직히. 전체 중에서 한 5% 정도, 10% 정도 봐요. 그런 분이 응시했었을 때 점수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좀 지날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거나 하면 거의 50점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되면 확실한 50점을 만들고, 그리고 그 1년 이내에 55점과 합격권을 이제 5감 정도로 가는 게 목표니까 힘들더라도 따라만 오면 돼요. 그리고 제일 쉬운 형태는 일주일에 10개에서 15개만 외우면 돼요. 도대체 뭐를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주는 거예요. 매일 뭐 이렇게 외워봐라. 모범 답안이 학원 카페에 잘 올려져 있으니까 이 정도로. 그런데 좀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이론적인 뭐 강의라든지 동강을 못 들으신 분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고 그걸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경험하자는 거지.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최종에 이렇게만 해도 합격이 되느냐? 쉽진 않죠. 그죠? 왜? 뭐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감각이 없으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가 최근의 경향을 분석하고 어떻게 좀 반영하자 이런 것들이니까, 그때 이제 응용 때 시사 그리고 최근 기출 경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종의 합격에 도달하자 이런 형태니까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외우겠어요. 우리 다 못 외워요. 그리고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공부 때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외워질까? 제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긴 힘든 방법을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는 하세요. 공부는 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해요? 잠자기 전에, 잠자는 거 외에는 항상 암기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할 때는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 외우는 건요, 그 외 시간 모두. 네. 그러니까 뭐, 눈만 뜨멍 들고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1년 이내에 합격하는 거. 길게 가면 서로 피곤하거든요. 공부를 최단 시간에 짧게 하자를 모티브를 하세요. 그죠? 예. 더군다나 뭡니까? 하반기부터 기준이 4개가 새로 생겨요. 가스누설 경부기, 뭐 지하구, ESS, 내진 개정안.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제가 관리사 파트에서 말씀드리면 다들 걱정하세요. 기준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부터 행여나 마음을 동염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시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그래야지만 얻어지는 게 많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급하고 중요한 일 중에 급한 일은 조금 무시하세요. 그죠? 뭐 급한 연락 뭐 이런 것들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해. 지만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는 뭐 무관한 거. 근데 지는 막 안달하는 거, 왜 빨리 답 안 해주느냐.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내한테 중요한 거 뭐. 지금 저 동영상 보고 클릭하셨던 분은 다 공통이잖아요. 기술사가 중요하잖아요. 거기다가 시간 제일 많이 투자하세요. 이겁니다. 그죠? 급하진 않아요. 당장에서 뭐 합격 줄 것도 아니고 몰라, 그런 것들은. 그런데 어떻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벼락치기 1년만 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만 벼락치면 합격증이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지. 문제의 선택입니다. 3교시. 저라면 이런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 딱 보자. 뭐 다 쓰겠는데, 책에 다 있는데, 이런 것들 떠나서 이 정도는 하셨어야 됩니다. 중에서 하나, 혼란이 오는 게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방염 중요하고 다 알고 있어요. 방염에 연관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축적인 거하고 소방법이랑 약간 어떠한 괴리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1번 선택했을 거예요. 그죠? 수렴은, 수렴이라는 정의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수렴 화제에 대한 부분들은 화제 조사 체계도 좀 빈약해요. 자료도 많이 없어. 막 문제 답 짜낸다고 힘들었어요. 수렴은 몰라, 그냥. 제끼세요. 예. 건시 뉴스금지 장치는 드라이 밸브의 특징은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좀 중요하겠습니까? 제한사항. 지금 프레션 밸브도 제한사항이 있었고, 최근에 건식 밸브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상세히 볼 거예요. 이거 선택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피난로에 대한 구성과 피난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 모의고사에 있어요. 학원 카페에 있으니까 열어보세요. 답 정말 잘 돼 있어. 그렇게만 쓰셔도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건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인명 안전 기준으로 나왔다가 지금 IBC 코드로 이렇게. 그리고 ESS 가장 핫한 문제인데, 제가 우리 반에 공부 되게 잘하시는, 그죠? 예.
기대한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 117회 때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올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화제안전 기준 나오고 제가 수업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ESS 무조건 나와요. 3번 나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왜? 답 없잖아요 지금. 답 없는 같이 고민하자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에 혼자서 지금 혼자서 고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사 고민해야지. 그래서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을 했죠. A 불합격해라 이러면서. 요거 나왔었습니다. 선택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법 부분에 대해서는 막 생각해서 짜내서 적는 형태는 점수를 좋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법은 명료하게 외우지 않는 이상은 점수가 별로 안 돼요. 그죠? 의미 전달이 충족이 되어 있는 형태면 점수가 들어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법문구를 생각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들이 기준에 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선택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법에서 어떠한 기준을 묻는 형태다. 그러면 그대로 쓰는 것들이 점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 형태는 선택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건 통으로 해서 제가 이제 뭐 방폭 부분이지만 안에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네 문제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요 교시는 좀 편안하게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뭐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방염입니다. 방염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죠? 풀이야. 지금 프린트물 나갈 거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냥 쭉 읽으시면서 그냥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염 자체는, 그죠? 불에 안 타진 않아요. 테스트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죠? 잔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얼만큼 살아있느냐지, 불을 계속해서 지피면 타버리는 거야. 유독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용성 측면에서는 괜찮냐. 화재 확대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확대되어 있는 화염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촉이 약간 방화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염이라는 부분들은 뭐랑 조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보면 얘는 이제 소방 쪽이니까 뭘로 좀 비교하면 건축에서 말하는 뭐 불연, 준불연, 난연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여기 어디 써요? 그러면 방염의 대상 물품들 대상 어딘지 그것들도 많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봐놓으세요. 11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중이용업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한번 봐놓으시는 거. 거기에 있는 문제에 또 다시 반대로 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중이용업소에 뭐가 좀 필요하냐 이런 것들. 방염이 필요하다. 방염의 성능이 뭔데? 역으로 물을 수도 있는 거지. 한번 봐놓으세요. 기출에서 한번 보니까 그죠? 성능 기준 104회 때 100회 이후부터 한번 봤어요.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연기 밀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400이라는 것들은 암흑이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었느냐 한번 봐놓고요. 그리고 문제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방염의 문제점 해결 방안 요 형태 거를 반영해서 썼어요. 최근의 흐름상 교재를 서브노트로 준비하셔서 그냥 암기하고 계신 분은 그 서브노트가 합격할 때까지 유지가 되면 합격이 잘 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117회 치고 난 다음에 개선되어 있는 답안이 나오면 그 서브노트의 그 문제도 개선되어 있는 답안으로 바뀌어 나가면 조금 더 나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115회 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으면 뭐 기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개선되어 있는 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한번 봐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원리만 보면 피부가 열하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피복이라든지 또 뭐 부촉매, 가스, 열적, 그죠? 화학적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이론입니다. 이론 말 그대로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상 물품은요. 저는 이제 카컵을 반막씩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뭐 카펫, 뭐 커튼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봐놓으시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뭐였습니까? 하면 방염에 대한 성능. 성능은 이렇게 한번 봐놓을게요. 성능은. 그죠? 잔신의 잔님 똑같은 거니까 진염, 적길, 수도, 연기 밀도, 횟수, 그리고 길이, 면적, 그리고 잔진, 그리고 잔염이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불을 끄고 난 다음에 화염이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느냐를 하는 거지. 그걸 했었을 때 우리는 20초, 30초, 면적이 50cm 제곱, 이렇게 길이가 20, 그죠? 횟수는 3회, 400 이렇게 나와 있었네. 그죠? 3회 이상으로. 정리했었을 때 보면 불꽃을 제거한 이후에 얼마큼 남아있느냐를 보는 거니까 요건 순서대로 해서 어떻게 뭐 테스트하는 방법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봐놓으세요. 물품별로 방염 성능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들도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놓을게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게 성능이 있을 거냐 한번 봐놓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 중요했던 게 뭡니까? 라면 선처리하고 후처리의 관점을 한번 고민해라는 거였어요. 그죠? 네, 문제 해결 방안들 나오는 거니까 그거 한번 봐놓으시고, 그리고 독성 여부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이런 것들. 방염이나 소화는 성능을 높일수록 독성을 같이 동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죠? 그래서 뭉퉁거려갖고 어떤 방향성으로 다시 물을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방염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관점. 그러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결론도 한번 잘했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수렴. 수렴은 그죠? 예, 뭐 전류라든지 우리 전선에 전류가 흘러갈 때 이제 모여가지고 많은 에너지가 흘러가는 형태를 수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물었던 형태는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형태로 자연광의 태양의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열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탄화되는 형태, 그런 게 발생되는 화재를 수렴 화재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수렴 화재에 대한 화재 조사 내용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접근할 때 개요에 어떤 고민이 들어야 되냐면, 수렴 화재를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1988년도부터 그걸 봐왔어. 성화봉성이에요. 성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그죠? 은고록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뭐가 하나 갖다 대니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 저 세계적에서 가스력치를 갖다 하나 탁 튕구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도 수렴이에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집 주변에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것이. 한번 보놓고. 그리고 고민은 뭡니까? 인위적인 화재의 지금 화재 조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걸 동그라미 쳐갖고 잘 이해하세요. 뭡니까? 원인 파악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과학적 화재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은 예상 문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화재를 조사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원, 인화점, 발화원인, 발화점, 그죠? 어디서부터 발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일수록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지금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낙뢰에 관련되어 있는, 낙뢰에 대한 법규적 예상 문제니까 계속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형태는 지금 수렴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또 많이 나왔던 것들은 동식물류가 산화열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화가 용이화됐어요? 공기하고 접촉면을 넓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넓혀질까요? 표면적이 어떻게 넓어져? 비표면적이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기름을 두지 않고 기름을 헝겊 같은 데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산소하고 접합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사이사이에 기름이 낚이니까. 그렇게 산화될 때마다 발생되는 열이 축적이 되는, 통풍이 안 되게 하면 불이 발생되는 거. 이런 형태에서 연상되는 것들이 불포화 지방사, 불포화 지방이 뭔지, 포화 지방이 뭔지에 대한 언급도 나왔었고, 건성류, 그죠? 그리고 사료 위험물에 관련돼서 또 나올 수도 있겠지. 같이 한번 봐놓도록 하세요. 그렇게 한번 봐놓고, 대표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죠? 보시면 볼록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목 거울로 해서 여기 이제 점이 모이는 거지. 그렇게 많이 발생된다고 적혀 있어요. 대표적인 매개체가 뭡니까? 라면 공면의 페트병, 둥근 어향, 유리병, 비닐하우스에 고여진 물로도 불이 났더라고. 스테인리스의 세숫대야 내부에 있던 마른 잎에서도 불이 났었고 많더라고요, 사례가. 그래서 요것들 한번 자료는 좋으니까 한번 봐놓으시고요. 이건 하지하고 동지 중에 어디 이런데, 하지가 에너지가 가장 높죠. 하지만 습도 때문에 동지 에너지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크게 된다. 이것도 한번 봐놓으시고. 수렴 화재의 문제점은 뭡니까? 자연 발화의 문제점하고 유사해요. 인위적인 원인이 없으니까 화재가 어디서 발생됐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소실되고 나니까 발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쭉 써주시면 이런 것들도 거울에서 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요렇게 모인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타기 시작한 거지. 봐놓으세요. 이렇게 모른 게 있구나. 그래서 수렴 화재에 대한 실험도 했네요. 직경 15cm 오목 거울로 해서 5초 동안 이렇게 보면 발화 지점의 온도가 한 480도까지, 표면 온도 한 280도 되면 탄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낮네요. 한번 봐놓으시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건식 유수 검지 장치, 건식 밸브. 건식 밸브는
비교적 최근의 형태에서 이렇게 111회 때 제한적인 조건이 나왔어. 제한적인 조건 많이 중요하다 했었어요. 건식을 한번 보면 건식은 주로 어디 설치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같이 보시랬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고 있을 때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 일반 건축물, 공장이나 뭐 이런 걸 말고 일반 건축물 중에서 가장 화재 위험도가 높은 곳이 아시다시피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동파 우려가 있으니까 배관 속에 물을 집어넣지 못해. 습식을 제한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작동식 또는 드라이 밸브를 써요. 근데 준비작동식의 가장 큰 단점은 밸브의 동작을 위해서는 감지기 솔로가 포함되어 있어. 감지기 솔로 하나가 단선돼 버리면 밸브 자체가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건식도 괜찮구나. 건식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취약한 거야. 그죠? 건식 밸브 내에 내용적의 크기만큼 공기는 가득 차 있는 거야. 압축 공기가.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막 공기가 뿜어져 나와서 화재를 돋궈요.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리고 내용적에 대한 제한적 기준이 없어요. 밸브를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용도별로 해서 건식 밸브에 제한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죠?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 NFPA는 어떻게 상급 1, 2급의 화재 확산의 우려가 높은 곳에서는 건식 밸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500갤런 이상이고 뭐 1분의 제한, 최대 750갤런까지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제한 요소도 써주면 좋겠죠. 그럼 도대체 얼만큼 많은 지연이 될 거냐 이걸 고민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감지하면 감지해서 빨리 뭐가 터져주면 좋은데 이걸 1차적으로 할게요. 화재 감지기가 헤드보다 감지를 빨리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감지기를 설치하는 프랙션이 좋냐? 동작 선로를 그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걸 만약에 건식을 하는데 화재 확산이 알파티의 제곱으로 지하 주차장에 가연물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능유지 설계 때 시나리오 6번하고 유사한 화재 하중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화재 성장은 패스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가연물이 뭔데? 자동차는 복합적 가연물 덩어리잖아요. 기름도 들어가져 있지. 그리고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고분자 물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유독가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 하고 주행하고 왔었을 때 추결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처럼 쭉 있다가 뻥 터져 나왔었을 때 주변에 동작 솔로가 없으면 이제 아예 이제 불을 못 끄는 상태지. 그때 건식 밸브는 지연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자. 그때 나온 형태가 방수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야. 방수 지연은 지금 정의상으로 두 가지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죠? 트립과 그죠? 트립과 지금 이송시간, 트랜짓 타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트립은 내부 닫고 있는 클래퍼를 열어줄 때,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2차 공기를, 클래퍼를 열어줄 때 도와주는 거. 그걸 엑셀레이터라 부를 거예요. 그리고 NFPA도 안 쓰고, 우리도 안 쓰고 있는 형태 중에 답을 위한 답이지. 그죠? 익저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배관 내 헤드가 10개 정도 이상 개방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진 게 있어. 답을 써주라는 거지. 그 2시간. 그죠? 어떤 게 주안점입니까? 트립이지. 트립을 잘 어떻게 해석하자라는 부분도 그 제한 요소도 어떻게 넣을 거냐 한번 봐놓고 지금 결론 부분 어떤 식이면 좋겠어요? NFPA만큼의 제한사항이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지. 그걸 넣자. 그런 것들로 풀어나갔으면 좀 좋지 않겠냐. 지금 나오는 트립 시간 계산식,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뭐 1차 측하고 2차 측 압력이 어떻게 2차 측 압력을 낮은 압력이 좋아요. 저압, 그죠? 그래서 2차 측 압력이 낮을수록 개방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니까 저차압이라고 하는 밸브는 쓰지 않아요. 일반 건식 밸브 과거에 썼다가 지금은 저압 건식 밸브를 거의 다 써요. 그래서 1차 압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0.7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하면 2차 측 0.1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압 밸브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봐놓으세요. 좀 그것도 결론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돼 있는 피난로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설명해도 좀 알기 힘들어요. 우리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3가지 요소로 돼 있다라는 것들은 정리를 잘하고 우리랑은 뭐가 조금 다를까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양방향 피난이라든지 피난로, 피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국제 기준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참조하고 따라가자라는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도입이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지. 그죠? 그럼 커먼 패스라든지, 데드 엔드라든지 이런 것들 넣고, 보행거리가 외국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짧고 길고, 어떤 식으로 스프링클러 했었을 때 어떻게 늘려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보자라는 뜻이에요. 3가지가 있네요. 그죠? 이것도 103인 때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고. 자, 피난로라고 하는 거, 민스 오브 이그레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3가지네요.
XT 액세스가 있고, XT가 있고, XT 디스차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하니까 어려워. 그죠? 뭡니까? 피난 통로 접근로, 피난 통로 탈출구 어려워. 그래서 주 개념을 먼저 딱 잡으면 가기 전, 간 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엑시트라고 하는 피난 통로는 뭐냐? 국내에서는 뭐하고 똑같다? 계단이에요.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전실, 그리고 경사로, 피난 통로, 옥외 발코니 등을 다 넣을 거예요. 여기 통으로 여기다가 엑시트에 들어가기 전 단계 엑시트 액세스예요. 피난 통로에서 나가는 쪽의 일정 부분 엑시트 디스차지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제한 사항을 조금 더 했어요. 피난로는 뭐 어떻게 보호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더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은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더 암기하시는 게 좋아. 그 형태에서 정리한 게 이렇죠. 간단한 예만 들어볼까요?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그죠? 지금 이제 나왔는데, 이 피난 통로에 관련된 게 접근로가 있었지. 그죠? 요 접근로 사이에 있는 범위가 길고 짧음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길더라는 거지. 굉장히 길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짧으면 스프링클러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되는 형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은. 그죠? 그래서 요 기준까지도 같이 적으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번에 나오고 나면 조금 더 쉬겠죠? 그래서 10점짜리로 커먼 패스나 데드 엔드.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 국내에 있는 보행거리하고 비교해봐라. 이거 하나 나올게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한번 봐놓을게요. 지금 나오는 형태는 ESS. 이게 되게 웃긴 게 다음처럼 또 나와요. 지난번에 또 나온다고 했었고 또 나오는데 상반기 한 7월경에 화재안전 기준이 도입돼.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이 나올 거예요. 화재안전 기준상 근데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같이 나오는 형태 지금 계속 이제 짜고 맞추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나오는 형태 주요 확인 사항하고 적응 소화 설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화보에서 나온 내용이랑 똑같아요. 화보에 계신 외부 위원들도 다들 이제 소방기술사시고 하니까 같은 내용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되는 건 이런 거지. 저는 이제 여기 조금 무리하게 개요를 언급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ESS 화재 취약성 많은 문제점이 중심이 되고 있더라고. 맞지?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해졌냐면 배터리 회사 L땡, 3땡이 우리 배터리 쓰지 마세요. 그죠? 3땡 같은 게 용량의 한 80%까지만 충전될 수 있게 조절해서 쓰세요. 이렇게. L땡은 쓰지 마세요. 그 비용을 배터리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AS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국가기관 산업처럼 넓게 확장되려고 했던 범위가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큰 문제점을 야기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너무 거창하게 갔나요? 답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면접도 아니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핵심 사항은 리튬이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전성.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형태가 폴리머 배터리가 안전성이 더 높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충전지들 최근에 조금 괜찮은 형태는 폴리머 방식으로 다 돼 있어요. 아이땡 이런 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마 삼성도 그렇게 폴리머 방식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한 부분들. 하반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얘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이 감리하시거나 설계 쪽에 반영이 돼 있으면 항상 1차적으로는 5개로 별도로 지금 나와 있는 컨테이너 스타일처럼 밖으로 보내자. 그걸 기본으로 갖고 가세요. 당분간은 대책이 없는 걸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형태 특성상.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이게 102회 때 심각한 형태 지침이 나왔었을 때 110회 때 그죠? 지금이 117회 때 118회 나오죠. 또 119회 때 또. 근데 한 번 쉬고 119회 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오긴 또 나와. 기고 있어요. 이걸 내가 나온다 했더니 시키면 시킨 대로 보통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빨리 하지. 서로 못 믿는 거라. 나도 네 공부 안 할 것 같아. 근데 난 나온다고 얘기해. 그래, 알았어. 난 공부하는 척은 하는데, 야, 이게 설마 나오겠어? 믿읍시다.
서로 믿어야지 빨리 학교 가지. 한번 봐놓으세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성 요소 좀 많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배터리의 원리도 한번 봐놓으시고, 배터리 원리 10점짜리로 한번 따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봐놓으시고, 주된 부분은 금속 화재하고 이제 계속 연관이 돼서 많이 좀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금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발열이 심각해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4700도까지 올라가요. 큰 거는. 그래서 지금 물을 강제적으로 분리해놓은 게 4000도 중반 정도 돼요. 물을 에너지, 온도만으로도 산소하고 수소로 분리시킬 수 있는 형태. 그 정도로 온도가 높은 거예요. 금속 화재 위험성은 수소가 튀어나오는 형태가 전기분해가 아니라 그 정도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한번 고민해서 봐놓으시면 좋겠어요. 수소 나오니까 또 수소 폭발. 수소가 이번에 나왔는데 최근 지침이 따로 있긴 있는데 위안법이 반영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조금 그렇네. 안전관리상 주요 사항은 구획하고 방화 성능 입히고 용량 제한하고 위험시설이니까 이격거리 두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환기. 이게 온도가 상승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형태인데 그 온도가 발생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 조치 아닌가요? 좀 그걸 좀 되묻고 싶네. 전기실 이런 게 환기를 발생되지 않게 열이 발생된지 덜 발생하도록 방열 구조를 잘 해놓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약간 원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우리 아시다시피 휴대폰도 발열 심하면 그냥 막 크레임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건데 대규모 시설을 그냥 일반적인 환기로만 정리, 아니면 냉각 시설을 넣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원래대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놓는 게 원칙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한번 고민합시다. 그죠? 그리고 옥에 설치했었을 때 이렇게 그죠? 막 방수 성능도 하고 그래 이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걱정이네요. 이건 또 나오니까 더 걱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스프링쿨러 넣고 그래서 10점짜리로 다시 또 이렇게 열폭주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다. 그죠? 지금 서머 런웨이라고 해서 비슷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법이에요. 제가 이제 3종 세트 늘 말씀드린대요. 어떤 게 시험 문제 제일 점수 맞기 좋나요?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법 외우세요. 첫 번째 법 외우세요. 두 번째 유도시 가세요. 세 번째 계산은 도전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만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이 안 돼서 건축법이 안 돼가지고 화재 안전교육이 안 돼서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막 잡다한 거 점수 끌어모아서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빨리 내 거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리사 학교 가신 분이 기술사 공부를 너무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제가 제일 이해를 잘 못하겠어. 벌써 법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만 이제 기본 지식만 그걸 때 좀 더 아는 거지. 법이 튼튼하니까. 근데 나머지는 좀 튼튼하게 만들기가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건데 법은 그냥 딱 외우면 끝이에요. 뭘 그래 고민을 해. 그냥 법 끝 이런 거지. 그래서 법만 잘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6번 잘 쓰셨으면 그러면 다른 것들 조금 힘들어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제천화재부터 해서 밀양화재 이후에 크고 작은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되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외부 안전 전문가들을 통해서 국토안전대진단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청, 시청 관할 형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연구시설 형태는 원스톱 점검 이런 것들 하고 또 크고 많은 점검이 많이 있어. 정부 예산을 다 받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가보면 지침들도 다 나와 있고 가이드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음식점, 급식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배기닥트로부터 내식성 불연제를 해라. 이런 것도 배기닥트를. 그리고 동물, 식물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하는 거. 후드를 이렇게 보면, 후드. 여기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서 물었어요. 이거 왜 없냐? 화염이 발생해서 화재 확대를 1차적으로 막아준다. 그죠? 그리고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이물질이 떨어진다. 청소 매일 하시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농담 삼아 그랬어요.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뭐 조리 발생 기구, 추가되는 것들은 연관선상에서 동식물리에 대한 화재 확대, K급 화재에 대한 적응성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왔으니까 보고, 보일러에서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 거는요. 기본법에 이 사항이 있었고 시행령에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특이사항이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해라. 이게 이제 타시도, 제주도 특히 말씀드렸어요. 117회 때. 거기에서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라고 됐는데 세부 지침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게 하반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 기본법 사항 때문에 설치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모든 보일러가 설치된 곳에 해야 돼요. 한번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보일러 자체에 가스 누설을 금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일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걸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감리나 설계자분께서 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세부 기준이 생기고 이후에는 그 기준에 맞게 아마 반영하시는 게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끝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가 많이 힘들게 공부한 적이 많아서 항상 강사들은 똑같은 생각을 해요. 뭡니까 라면 맨 땅에 헤딩을 우리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합격자들 보면 항상 맨 땅에 헤딩을 또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요령 피우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피우지 않으려고 하면 정직하게 엉덩이가 의자에 많이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쉽고 즐겁게 하자 주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얘기합니다. 다 알고 합격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 알고 합격했으면 지금처럼 채점하지 않아요. 한 80점 이상 돼야지, 한 8, 90점 돼야지만 합격시켜 줄 거지. 근데 그렇지 않는 시험이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면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되면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형태가 우린 60점이고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합격한 사람 보니까 정말 막말로 지어도 몰라. 그렇게 실력이 형편없는 놈이 합격했어. 한번 정리해서 봅시다. 그 사람은 기술사라고 하는 업무 영역에서 아직까지 부적합해요. 하지만 기술사 시험을 통과하기에는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분 나중에 대통령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강해질 범위에 더 맞는 지식을 축적해 놓으세요. 그게 훨씬 더 합격이 빨라지는 거니까 내가 이 분야를 잘한다. 그럼 더 잘해 놓으세요. 남들 보는 건접할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 가야지 어줍지 않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58점, 7점 그 근방에서 합격은 안 되지. 잘하는 한 칼을 둬서 시험을 위한 공부, 그 형태가 제일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요일 날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